자, 2025년 8월 23일 토요일이고요. 25년의 네 번째, 34번째 주죠. 자, 이번 주 카툰은 잭슨홀. 결국에는 이제 금요일 날 잭슨홀에서 파월이 물가보다는 고용이다. 그래서 9월에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에 대해서 시사를 하면서 금요일장이 매우 좋았죠. 미국장은 이렇게 되면 금리 인하가 좀 사실화되고 이러면 조금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죠. 국내 증시는 조금은 다른 생각을 하긴 합니다. 원래 9월, 10월이 조금은 뭐 계절적으로 봐도 안 좋은 시기이기 때문에 좀 피하는 게 맞는 달이죠. 국내장 같은 경우는 추석 전까지 좀 피하는 게 맞는데 뭐 그런 의미에서 저는 좀 일부 물량을 뺀 것도 있는데 미국장 금리 인하가 있으니까 뭐 상승하는 무드가 계속 지속될 수도 있겠다 생각을 해봅니다. 자, 금요일장에 우리 코스피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많이 상승을 했어요. 어떤 기대감이 있었던 거겠죠. 코스피, 코스닥 둘 다 상승을 했고, 하지만 이제 주봉상의 어떤 차트를 보면 약간은 아래 꼬리이긴 하지만 음봉을 나타내고 있고, 지금 변곡점을 지나서 조정 구간, 조금은 하락 구간 이런 걸 거치지 않겠나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. 일주일 동안 뭐 개인 외국인 모두 팔았죠. 코스피 같은 경우는. 그리고 단타 위주의 금융 투자가 좀 매수를 했다. 코스닥은 개인이 꽤 많은 매수를 했죠. 개인만 매수를 했습니다. 뭐 저점 매수였을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개인이 코스닥은 좀 많이 매수를 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. 자, 삼성전자는 PBR이 벌써 1.23 높다면 높은 밴드 수준에 와 있고요. 아직까지는 계속 상승하지만 72,000원에서 74,000원 요 사이는 아무래도 조정을 일으킬 수도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주의는 좀 하고 있어야겠다. 뭐 일봉상 차트 모양은 횡보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죠. 이러다가 뭐 어떤 이벤트가 터져서 급격하게 상승해서 74,000원, 75,000원을 깬다면 더욱더 위로 올라갈 수 있는 힘이 좀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. 수급은 외국인들이 지금은 그냥 지켜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냥 뭐 거의 정체되어 있는 수준이 아닌가 싶어요. 이런 게 또 환율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눈치, 정책 이런 것들이 좀 있겠죠. 자, 니케이 지수도 하락을 했고요. 상해는 엄청난 상승, 그 다음에 항생은 정체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. 뭐 아시아 증시는 금요일장에 다들 괜찮았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. 상해가 굉장히 많이 상승을 했죠. 일본 엔화의 환율은 940원입니다. 그리고 다우 나스닥 S&P를 좀 보면 S&P는 상승하고 있어요. 어제 금요일장이 좋았던 거죠. 금요일장에 상승을 했고 나스닥은 음봉이긴 하지만 그래도 긴 윗거를 나타내면서 어떤 기대감을 주고 있다. 상승하려는 기대감. 다우는 꽤 큰 폭의 상승이 일어났다.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. 미국장은 계속해서 좋을 것 같죠. 비트코인도 영향을 좀 받습니다. 비트코인도 상승 무드, 특히나 이제 비트코인, 리플 다 좋았지만 그 중에 이제 이더리움 같은 경우가 급한 상승. 제가 이거 캡처할 때는 거의 한 11%, 12% 수준으로 상승을 했었던 겁니다.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. 자, 금현물은 이렇게 되면 뭐 금요일장에서 소폭 상승하긴 했지만 조금은 횡보하는 쪽으로 가는 게 아니겠나. 금리 인하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? 달러가 떨어지면 금이 올라야 되나요? 그러면 횡보 차트 모양 자체는 이러다가 어느 정도 어디론가 방향을 틀겠지만 뭐 그게 급격하지는 않을 것 같다. 금연물은 서서히 상승하는 정도일 것 같다. 아직도 그런 뷰를 가지고 있습니다. 여긴 넘어가고 환율이 좀 더 떨어졌으면 좋겠습니다. 뭐 조금 더 떨어지길 바라고요. 1400을 터치하고 깨고 올라갔던 적이 잠깐 있었던 것 같네요. 그래도 이제 아래쪽으로 하방으로 움직여줘야 외국인들이 좀 더 들어오려고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. 달러 인덱스는 97.6으로 뭐 계속 횡보 하락하는 수준에 있고요.
원유는 요새는 뭐 60불 아래에서 50불, 60불 이런 렌즈를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죠. 계속해서 하락할 것 같고 오펙도 뭐 증산하기로 했으니까 안정화될 거라고 생각합니다. 물가도 낮아져야 되고 뭐 오펙도 증산한다고 하고 이런 얘기들 때문에 정말로 50에서 62라운드 렌즈에 들어가지 않나 싶어요. 국채금리가 그래서 좀 떨어졌습니다. 아무래도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있으니까 10년물, 2년물 전부 다 금리가 하락을 했다. 자, 장단기 금리 차는 넘어갈까요? 그리고 공탐 지수는 61로 뭐 일주일 전보다 소폭 하락한 모습입니다. 뭐 횡보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. 센티멘털 같은 경우는 약간 이제 조정장이 올까 이런 얘기가 좀 있었는데 금요일에 어떤 금리 인하 시사 때문에 어떻게 바뀔지 봐야겠어요. 빅스는 또 많이 낮아졌죠. 14.23으로 이제 안정화되어 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V 코스피도 좀 20일 정도까지 떨어져 있습니다. 구리 광산은 계속해서 좀 상승하는 무드인데 선물 같은 경우에는 아직은 관세 영향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. 투자 성과를 보면 금요일장에 그 전에 금요일장에 아니고 우리가 포트폴리오 전략 같은 경우에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국내 대형주 여러 가지 시그널을 보고 일단 대형주 10종목을 전부 다 매도를 했죠. 뭐 계속 들고 갈 수도 있었지만 뭐 연 YTD로 30% 이상 이게 34, 35 정도 갔다가 다시 30% 떨어지니까 정리한 것도 없잖아 있습니다. 다시 뭐 사보지 이게 솔직히 힘든 건데 일단 매도를 하고 뭐 추석 지나고 나서부터나 다시 한번 시도를 해보는 거 하겠습니다. 어찌됐든 전략 계좌는 좀 많이 떨어졌죠. 또 8월 말이어서 또 세금 문제도 좀 있고 이래서 조금 수익성이 감소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. 차트를 봐도 일단 포트폴리오 전략이 거의 뭐 찍고 하락을 했기 때문에 우리 장이 좀 많이 빠졌잖아요 이번 주에. 그래서 그런 게 좀 있었고요. 크게 바뀐 거는 뭐 없습니다. 뭐 거의 다섯 종목 평균이 16이고 저희 전략 자산도 16.87까지 많이 좀 내려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. 그래서 뭐가 바뀌었나, 기와과거는 뭐 의미가 없고 배당 성장은 34였었군요. 34에서 30으로 이제 전부 매도가 걸려 있는 상태. 이런 정도 보겠습니다. 오늘은 이렇게 간단하게 또 볼게요. 당분간은 뭐 여름이고 8월부터 뭐 10월 중순까지는 뭐 대충 지내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자, 여기까지 하죠.